자, 동기들 반갑습니다. 신임교육위원 엔진3부에 근무하는 박경영입니다. 뜨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제! 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식사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 이제 국수 나왔죠? 면 좋아하시는 동기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면을 막 무지 좋아하는데 후루짭짭 후루짭하면 1분 만에 다 먹어 치웁니다. 그 정도로 면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근데 동기들 혹시 이런 게 있었는데 국수를 먹다가 신나게 저처럼 빨리 먹다가 얼마나 빨리 먹는지 젓가락을 씹어가지고 이빨에 탁 부러졌습니다. 동기들 이거 산재해야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 동기 있어요? 아, 저 동기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먹을 것도 있습니다. 손드는 게 뭘 자신 없는 것 같은데, 예, 요거 산재됩니다. 산재 범위는 뭐냐 그러면은 회사 주체, 회사 관리 하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노동자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빨 부러진 게 아니고 입에서 찔러서 피가 나더라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그 용어를 뭐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회사 관리 하에 있는 거는 무조건 산재가 된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우리 동기들이 참 모르고 자비로 치료하는 것들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밥 먹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막 바로 교육하면 또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데 잠깐 하세요. 저는 뭐 울산이 또 토박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21년 근무했고요.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약간 평균근속에서 벗어나서 약간 길이 꺾어집니다. 사실 소위 말해서.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 엔진에서 오신 동기들 있습니까? 몇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엔진 동기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한 100명 정도 오셨는데 300명, 100명 정도 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니까 엔진 보니까 동기들 중에 아시는 동기들도 있고 또 저 같은 반에서 야자하고 뭐 이런 친한 친구들 있습니다. 상당히 반갑습니다. 오늘 뭐 교육이라 해서 딱딱한 분위기로 하는 것보다 저도 피교육생 때 보면은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잠만 오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거 한 가지 그런 자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교육생 때 우리 교육위원들이 설명했던 거 나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우리 동지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한번 기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단가 나왔으니 말이니까 계속 먹는 음식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단가 평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지들 아시는 동지 있습니까? 우리는 평식, 그리고 특식,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이렇게 뭐 나눠져 있습니다. 가격이 나눠져 있는데 1,600원, 1,900원, 2,100원, 2,700원, 그리고 빵 간식은 1,500원, 마지막 석식은 550원입니다. 제가 11대 때 저 후보실에 상무집행위원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거 식단가는 다른 거 머리가 나빠서 다 까먹었는데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건 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 식단가가 분명히 차별되어 있는데 왜 음식이 질이 떨어지냐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동기들 혹시 요 계신 중에 전화하신 동기 계시죠? 예, 손 안 들어 계신데 전화 자주 옵니다.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은 전체 조합원들이 다 식사 우리 공장별로 다 이렇게 하중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평균식에 맞추다 보니까 1,600원짜리는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2,700원, 1,900원 하는 것을 이 업체에서 평균 1,900원이라서 쫙 깔아버리기 때문에 특식이지만 별 차이 없고 평식이지만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아울러 550원짜리 우리 석식까지도 약간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약간 평준화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인단협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개선할 거 있으면 좀 건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먹는 이야기에서 상당히 죄송하고 이제 오늘의 교육 주제를 딱딱한 주제를 벌써 나오기 시작하니까 벌써 적응지 벌써 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 딱딱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2008년 정세화 노동자 요 제목인데 판때기와 노가다 여러 가지 좀 재밌게 해가지고 제가 좀 중간에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자 노조 내부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고 우리 간부의 문제라든지 우리 내부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 한 개하고 밖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지금 새 정부 들었었죠? 예, 이명박 정부
요 문제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함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제가 또 기획실에 또 근무했습니다. 후복실에서 받고 기획실에서 받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통계는 더 정확하게 되니까 평균 견속이 2007년 기준으로 15.2년, 부양가족이 3.7명, 평균 임금이 177만 5,372원, 평균 연령이 37세. 이건 전 공장 봤을 때 37세지만은 생산지, 우리 동지들 생산지 기준으로 보면은 41.4세입니다. 좀 약간, 우리 생산 동지들은 약간 평균 근속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영업 동지라든지 이렇게 외부 정비도 약간 많고요. 이렇게 외부적인 우리 지회 동지들이 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게 평균 근속이 다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뭘 요걸 들고 왔나 하면은 고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이 지금 이 상기 도표처럼 부양가족 3.7명에서 나 외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총각대 입사해서 이렇게 나이가 평균 근속 1위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 어느덧 21년 차에 오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다 보니까 우리 성향들이 옛날에 그 투쟁성 있고 집회가 크면 서로 가가 줄 서고 이랬는데 요즘 뭐 해야 됐습니까? 속이 다 아시죠? 서로 빠지고 내 대신 니 가라. 현장에서 대우 눈치 봐서 누가 뭐 어찌 됐다. 빠집니다. 똥도 안 내렸는데 모인다 이러면 밖에 똥 누러 가버리고 화장실 가버리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 예전에 화려한 모습들이 다 가버리고 이제는 나이 따라 가지고 노동운동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물량 문제 나오면은 이것도 다 얘기 달라져요. 물량 나오면 불을 켭니다. 대의원들이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방어를 한다고. 노동조합의 안타까운 현실이 물량 문제입니다. 물량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량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내년 2009년 1월 1일 우리 노사간의 단협에 물량으로 종시킬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공장은 물량이 없어서 물량이 곧 임금이다 해서 싸우는데 내년 주간 연속 이거든. 꿈에 10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주간 연속 이게 도입되면 동지들아 나라 시급제에서 이제 월급제로 전환되는 겁니다. 월급제는 뭡니까? 땡하면 퇴근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직 동지들 월급제 아닙니까? 같은 고등학교 나왔지만 월급제 맞죠? 그 동지들 어떻습니까? 잘 합니까? 사실 안 합니다. 다시 땡하면 퇴근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량 일 없다고 걱정합니까? 지금은 일 없어가지고 서로 공장만 싸우지만 월급제가 되면은 물량 가지고 이제 서로 가져가라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역전 반대 현상. 정말 우리 이거 희망하던 그 우리 꿈이 바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동지들.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꿈이 실현되겠습니까? 교육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가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2009년 1월 1일 되면 바로 시행될 주간연수익 이교대가 이제 지금 보십시오. 각 공장 간 물량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량 가지고 싸움에서는 우리 조합 내부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은 우리 활동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조합은 잘못보다는 우리 저 같은 교육이라든지 먼저 선배 활동가라든지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사실 무관심한 행동을 했습니다. 뭐 취업비라든지 이렇게 깨끗해야 할, 청렴해야 할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못 심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말이, 우리의 주장들이 먹히지 않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의원 선거하는데도 사실 또 문제가 사실 돼요. 저 동지 대의원 찍어주면은 어떤 대의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 확실히 쓰는 동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면 제가 간단한 상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조합을 위해서, 대중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런 인물을 뽑아야 되는 그런 이론적인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학연, 지연, 모든 우리 그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얽매여서 대우를 뽑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량 많이 갖다 주면 대우 당선되고 물량 안 주면 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고 제 자신도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래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노동조합이 바로 설 수 없고 저 지금 새로 들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에 싸울 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저 위에 뭐 저 위에 해봐야 얼마 안 갑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갑니다. 저 서울 가면은 상업단체 민노당 지금 아시죠? 제가 말도 꺼내기 좀 창피합니다만 다 갈라졌습니다. 그게 왜 갈라졌습니까? 자기 주장 너무 세우고 남의 비판 소리 안 듣고 맞습니다. 개인주의 아닙니까? 파벌주의, 정파주의. 그래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 책임들이 우리 조합원 동지들, 활동가들 모두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비정의기 차별처럼 외치고 우리끼리 서로 물량 문제 사오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노동조합들이 우리 노동조합이 쓰러져 가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자, 동지들 우리가 이 희망 없는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 우리에게 위축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억수로 건강하고 밝은 이야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동지가 아파서 신장이식 수술한다든지 그걸 자발적으로 떼준 동지들도 있고 자기 모르게 익명으로 몇천만 원, 기천만 원 우리 기부하는 그런 동지들도 저는 봤습니다. 우리 따뜻한 동지가 현장에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지금 아무도 가지 않지만 몰래 컵라면 몇 병씩 사가서 힘을 내고 격려해주는 그런 숨은 동지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현장 노조는 다시 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98년 무급휴직 받아서 많은 동기들이 흩어져서 우리는 이제 안 되구나. 전경들이 우리 화장실 똥 누러 가는 거 오줌 누는 것도 감시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정말 이가 갈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감을 한다면 제가 왜 활동가가 됐냐 그러면은 저는 사실 분임조 서기했고 분임조 대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분임조 서기 아시죠? 조장 바로 달 수 있는 조장 대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조장되고 회사적 흘러가는 게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기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제한 3,000건 이상 했습니다. 제한 보상금 1,000만 원 넘어요. 제한 강사가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은 교육위원이지만 회사적인 앞잡인지 모릅니다. 앞잡이도 하면 멀고 품질에 대해 저는 하나에 자신 있었거든요. 동기들 할 때 저는 10분 만에 제한 하셔가지고 4,000원씩 포상금 받고 그게 모여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받을 때 있었고 그리고 특근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저는 특근 많이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교회 다녔고요. 그래서 특근보다는 이런 거 많이 해서 포상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장 달라고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젊은 단지였는데 조장 친구가 안다고 이 사람이 조장 분족에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잘 배워 하는 걸.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성질이 좀 급합니다. 성질이 좀 급해서 이건 아니다. 진짜 족같은 세상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게 무슨 회사냐. 그래서 때려치고 당장 때려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의원 출마해서 거기서 당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2번, 3번, 4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붙었죠. 그리고 어디에서 한 번 붙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에 노동운동 한 계기입니다. 족같은 세상, 차별이 있는 세상, 이거 뭐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대의원 간부로서 나서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차별 있는 거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우리 노동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대의원 동지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처럼 군합반에 짓밟 피고 그런 거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노동조합 자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렵다는 산별 깃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에서 얼마나 많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게 만든 산별 그날 현장에는 아직까지도 산별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헤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활동가들이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바로 교육하지 못했고 조합원들에게 바로 이렇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별 지구에서 산별로 간 시대에 어떻게 가야 하는가? 자, 우리 우리 현대자동차만 보면 기업별 지구를 다 원합니다. 우리 45,000 하면은 뭉치면은 다 기업별 지구에서 다 돼요. 우리 이제까지 후생복지 우리 권익회사 다 이뤄왔습니다. 동지들 하나 견주합시다. 우리 가족 중에 비정규직 동지 계신 동지들 있죠?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듯 비정규직 동지들이 손 내주십시오. 비정규직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동생, 내 처남, 내 형제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다 왔는 거예요. 제 처남도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제는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정규직들이 우리처럼 힘이 없고 그런 비정규직들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곧 대학 졸업해서 비전 없이 비정규직 들어온 걸 우리 놔두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기업별 지구를 사랑하고 내만 배부르고 그 사이에서 21년째 하고 가겠습니다. 21년 전보다 더 많은 동기들은 이제 나 퇴직 걱정합니다. 나가면 뭐합니까? 비정규직 아닙니까? 이런 전체를 계속 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에도 이런 문제는 안 보갑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부. 아까 초기에 왔던 이명박 정부 동지 봤죠? 이명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명박이 찍은 동지 흐트러지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명박 자신이 찍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사나이 가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프로테이지 보면 한 40%가 찍었다는데 예, 손을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고 보면 동기들 가슴에 손을 꼽으십시오. 이명박 찍은 동기들 분명히 나타납니다. 통계는 거짓말 못하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찍었다, 이 잘잘못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는 뭐냐 그러면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한나라당은 어떤 당입니까? 서민경제 살리고 노동자와 함께하고 우리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저 자본가들을 때려주는 그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동기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동기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한나라가 어떤 성기를 저질러 안 할 겁니다. IMF를 맞이했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 온갖 비리 저지를 놓고 친인척 비리 다 저지를 놓고 그 덤태기를 우리 노동자들 일만 했는 철야특근해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덤태기 씌운 그 나쁜 악질입니다. 여러분 만 명을 쫓아낸 그 나쁜 놈들입니다. 그 나쁜 놈들을 우리가 또 찍어줬어요. 물론 그 와중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거 잊어야 되겠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한나라가 이제 등장했는 거예요. 747 들고 747 점거 비행기 아닙니다 동기들. 그거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747 동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아시는 동기 있습니까? 이게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상품 준다고 할게요. 소문 잘 듣는데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은 7% 경제성장 4만 불 7대 경제대국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물론 뭐 청사진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직 구창에 해놨어요. 뭐 땅 파가지고 큰 강기를 낸다는 대우라 사업. 그 대우라 사업도 찬반영위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새만금 공사 여러분 부안 가봤습니까? 공사해가지고 냄새나고 그게 개발해서 땅 만들다가 농지 했나는 그거 다 누굽니까? 부자들 위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환경 파괴 그런 저항들을 생각하죠. 임시 경기 부양책을 해서 그거는 가진 자들에게 이로운 정책들입니다. 동기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땅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한나라는 땅 찍어야 됩니다. 저 은행에 KTX 쓰는데 저 땅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 찍으면 저 땅값 올라갑니다. 저 같은 사람 찍어야 되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 자기 자산 1억도 안 되는 전세 사는 동기들이 한나라 찍은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 나 그때 돌아보겠다 돌아봅니다. 한나라는요 최소한 10억 20억 있는 사람들 찍으면 그 정답이에요. 그 사람. 왜? 부자 성향대 자기들 받쳐주니까 그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비정규직 한나라 찍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되게 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이면에는 우리 활동가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활동가들이 아무리 잘 활동했지만 우리 같은 동지고 우리 하나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없는 사람들이 부자당을 찍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재능거리 이제 죄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노숙자들 서울 가면 그 많은 노숙자들 콘크리트 바닥에 자는 노숙자들 제가 서울에 올라가 봤는데 서울역 가니까 노숙자들 냄새가 나서 죽겠더라고요. 12시 되니까 삐삐 불고 다 쫓아냅니다. 그 노숙자들이 이제 날로 증가할 겁니다. 우리 사회는 노숙자들이 없고 4만 불 시대 이미 도래해서 우리 동지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저 서울만 가보십시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는 서울이 가장 심합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명박이 주장했죠. 법과 원칙을 알겠다. 경제를 살려주겠다. 부양책을 쓰겠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목줄을 쬐는 그 소리입니다. 동기도 우리 상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화 응단하겠다. 매 저러는 거예요. 새끼들 하는 게. 우리가 찍어서 이제 그 화살이 우리에게 곧 날아옵니다. 우리에게 대한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뉴스 보십시오. 국내 경기가 어떤지 세계 경기가 어떤지 계속 압박하면서 우리
임금 협상 벌써 들어가면은 계속 회사가 어렵다 이렇게 하듯이 자문가 목소리. 여러분 어제 우리 뉴스 봤지만은 언론 조중동 이것들은 한나라 대표 맞죠? 그건 뭐 부정선은 안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먹고 사는 그 같은 기생하는 그 조직들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현대자동차하고 조선일보가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화해했죠. 왜? 둘 다 자착빠지거든. 광고 안주의 조선일보 동아인데 현대자동차 파업하는 거 좀 안 끌어주니까 이거 자꾸 파업일라. 안 맞다 이거지. 저끼리 야 우리 이러지 말자. 뭉치자. 싸우자. 자기들끼리 또 뭉친 거 아닙니까? 동지들 언론이나 자문가랑 같은 통속입니다.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몇 명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권 잡아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한동안 열성 만들어가지고 많은 착각이 있죠. 많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수록 다가오는 것은 자본주의 양극화는 더 심화됩니다. 이건 자본주의 허구성이에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됩니다. 저는 노동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부족해서 노동대학 심화과정 또 졸업했습니다. 그 교육을 돈 받아도 아직까지 사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는 알면 할수록 참 오묘한 게 있어요. 내가 돈 버는 약간 재미있는데 뒤로는 돈이 새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돈을 맞춰라 뜯어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뒤로 돌아보면 각종 물가 인상, 뭐 공공요금 많이 나가는지 학비 인상 해가지고 줄줄 새는 거예요. 벌면 벌수록 나간다는 거. 마시면 마실수록 째리는 게 아니고 벌면 벌수록 나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회사 어렵다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 레이싱 공장, 엘가노 공장, 일본 도쿄 나고야 가서 도요타 공장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 동기들 때문에 사실 갔다 왔는 거예요. 노동조합 간부 하다 보니까 주한연속 이벤트 벤치마킹 해야 돼서 사실 갔다 왔습니다. 미국 노조 완전 자빠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파업한 지 언제 전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파업한 지 영어로 막 죽겠는데 저 약간 영어 스펙이 좀 됩니다. I'm glad to meet you. Thank you. 바라바시 몇 장 됩니다. 저 영어 좀 되거든요. 물어보니까 파업 안 한 지 10년 됐답니다. 그게 세상에 무슨 노동조합입니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때려쳐! 이랬어요. 그래, 금마가 못 알아들어서 다행인데, 물량을 어떻게 하냐, 그거네. 회사에서 통역을 하는데, 회사에서 시키면 그대로 한답니다. 그게 무슨 노동조합이에요? 금속 여자가 들어가서 배불 쳐발라 앉아있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그래도 우리 경비 아까 와서 이렇게 자 묻고 왔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 새끼들 완전 무너졌습니다. 노동조합이 완전 무너지니까, 자본가들이 이제는 노동자들 빌어가지고 우리 파업 안 할게 공장 좀 지어도 시장하고 붙어 꿀물 끓어가지고 렌싱해 지금. 그래서 몇 명을 고용해가지고 약간 돌리는 모양입니다. 비극이죠. 자본가의 온상. 자본가의 시발점이 미국에서 지금 자본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어려운 거 모기지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너무 어렵네요. 비우량 그러니까 부실 아무나 집 나가 있으면 대출해 주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빚내가지고 지금 100만원 있으면 900만원 대출 쫙 받아가 다 하는 겁니다. 나닥바지에 은행 줄줄줄줄 알사탕 내는 거예요. 그 여파가 미국 달러를 탁탁 찍어내니까 지금 몰랐는데 그 여파가 이제 우리나라 슬슬 오는 겁니다. 자, 동지들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톤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우리 여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 어렵다고 해서 동지도 우리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금속 깃발을 썼습니다. 우리 이제 하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이 있어서 고용보장됐고 노동조합이 있어서 우리 임금 정치했습니다. 여러분 동지들 우리 힘을 냅시다. 고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태 우리 동지들 어깨에 걸고 처음에 나가자겠죠. 여러가지로 투쟁이 있던 성과금 투쟁 때 그 어려운 투쟁 때 역경을 딛고 우리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 동지들 보면은 힘이 납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우리 동지들. 지금 물량과 싸우지만은 주한연속이 되면 물량 서로 니 해라 내 해라 서로 밑때밀고 서로 물량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거 생각하니까 저는 힘이 솟습니다. 자, 지금 노동자 어려운 동지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가 자랑찬 조합원 힘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파란 조끼 우리 파란 작업복 우리 긍지를 가집시다. 노조원이가 긍지를 가집시다.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기회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노동조합 탈환해서 함께 만들어 금속노조로 통편 단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뭐 강의가 워낙 깔끔해서 질문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 있으면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간도 다 될 거여서 이것으로서 저희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